그래서 지금 우리가 100세 시대죠. 예. 이제 100세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건강 수명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2018년에 보면 남자는 기대 수명이 79.7세, 여자는 85.7세입니다. 이게 이제 10년 내로 100세가 될 거예요. 그렇게 예측을 하고 2030년이 되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장수 국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논문이 나오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렇습니다. 건강 수명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유병 기간이 늘고 있다는 거죠. 남자는 15.7년, 여자는 20.9년. 이게 병들어서 주로 뭐 요양병원에서 생활하는 기간이 이렇게 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100세 시대가 되더라도 그렇게 유쾌한 일이 아닌 거죠. 이게 지금 10대 사망 원인을 보면 이렇습니다. 3대 사망 원인이 암, 이게 계속 1등이고요. 심장질환 2등, 폐렴 3등입니다. 4등이 뇌혈관 질환이고요. 5등이 자살입니다. 뭐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거고요. 자살을 빼면 10대 사망 원인 9가지가 다 만성질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건강하게 살아가는 횟수를 건강수명이라고 하고, 이 질병수명이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뚜렷한 질환을 가지고 살아가는 횟수인 거죠. 그 중에 대체적으로 이제 암, 이제 또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건강 수명을 늘리는가라는 얘기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우리 모든 인간의 소망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모든 만성질환을 관리하고 예방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치료 중심의 의학이 아니라 예방 중심의 의학이 되고요. 그리고 60대 넘어가면 암이 많이 늘지 않습니까? 지금 암이 200만이거든요. 우리나라 암 환자가, 살아계신 암 환자 수가. 매년 25만 명이 새로운 암 환자가 생기고 있고,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어쨌든 이 건강 수명을 누리는 것은 예방을 하고 미리 예측을 해서 예방을 하고 관리해야 건강하게 오래 살아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노화는 이게 뭐 질병인가 그렇지 않은가는 아직까지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어쨌든 노화는 생명체의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하지만 이게 많은 질병과 함께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뭐 질병으로 받아들이든 그렇지 않든 이 10대 사망 원인 만성질환들을 우리가 예방하고 예측하고 관리하는 차원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항노화라는 개념, 영노화라는 개념까지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이징 노화의 홀마크를 보면 이게 9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많은 의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가지고 종합한 내용입니다. 늙는다는 것은 이런 여러 가지 9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요즘 주로 이제 이 많이 지표로 활용하는 게 텔로미어입니다. 텔로미어가 마모되면서 늙는다는 게 또 이게 핵심적인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중심으로 해서 오늘 쭉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텔로미어는 뭐 다들 들어보셨겠지만 염색체 끝에 이렇게 달려있는 보호덮개 같은 신발끈의 플라스틱 같은 그런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텔로미어의 기능은 이게 유전 물질이 헤어지지 않고 정상세포가 돌림변이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보호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이 텔로미어 길이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계속 짧아지거든요. 이제 세포 분열을 계속 하면 할수록 짧아집니다. 보통 세포 분열을 20번 정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20번까지 계속 하면 할수록 이렇게 짧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텔로미어 길이가 노화와 수명을 좌우한다 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텔로미어 길이는 총 사망률과 이게 전체 사망률이에요. 이게 텔로미어 길이고요. 나이가 들수록 텔로미어 길이가 짧아지니까 당연히 사망자가 늘어나는 거고, 여러 가지 제일 큰 사망 원인인 암과 심혈관 질환하고도 비례를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암에 걸린 사람들, 그리고 심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텔로미어 길이가 짧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여명 기간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 텔로미어 길이를 이제 검사가 가능하거든요. 혈액을 채취해서 백혈구의 텔로미어 길이를 측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나이가 딱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내가 살아온 횟수하고 달라요.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저희가 지금 저희들 환우분들은 이 검사까지 하는 환우분들은 별로 없으세요. 아직은 뭐 그렇게 이걸 필수적인 검사로 하지 않고 있는데, 몇 분은 제가 이제 실험 삼아서 이렇게 한 적이 있고, 저희 직원들을 다 대상으로 한번 이 검사를 했었거든요. 근데 상당히 많이 낮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저하고 40 먹은 우리 그 제일 젊은 직원이랑 텔로미어 길이가 똑같아요. 그래서 역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우리 직원분은 자기 나이가 나와요. 오히려 젊게 나오는 직원이 2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0명이 했는데 8명은 다 자기 나이보다 플러스 3, 플러스 6, 플러스 심지어 플러스 14까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쭉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건강 지표하고 거의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 텔로미어의 3대 적은 이 3가지입니다. 텔로미어 길이가 짧아지는 것, 이것은 만성질병, 암,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을 포함해서 고혈압, 당뇨, 대사질환 다 포함해서 이 3가지가 검사를 하면 이게 같이 이제 가거든요. 염증, 산화 스트레스, 복부둘레 이꼬르 인슐린 저항성, 당뇨가 되는 거죠. 이 3가지 지표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산화 스트레스 때문에 염증이 생기고, 또 이제 인슐린 저항성은 또 복부둘레하고 비례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로 대사 기능을 이야기하고, 이게 바로 암이나 만성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텔로미어 길이만 측정하는 게 아니라 염증 수치, 산화 스트레스 수치, 인슐린 저항성, 당화 혈색소를 검사해서 이제 이것을 가지고 이 사람의 건강 정도와 그 다음에 텔로미어 길이까지 검사하면 이분이 몇 세까지 살 수 있다. 지금 현재의 나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측을 할 수 있고요. 뭐 당연히 이제 이게 문제가 생기면 텔로미어 길이가 짧아진다는 게 되겠습니다. 염증이라는 것은 이제 세포가 막이 산성화되고 파괴되었다라고 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각종 염증은 뭐 우리가 살아오면서 많이 제일 흔히 겪는 질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만성 염증이 암이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제 이게 뭐 급성으로 오는 경우는 우리가 얼마든지 또 치료가 가능하고, 근데 문제는 이걸 그냥 방치하게 되면 만성으로 가고 여러 가지 질환의 원인이 되고, 그게 이제 차례대로 세포가 파괴가 되거든요. 막이 손상된 거는 이제 세포 기능이 50%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울타리예요.
근데 이거는 마당입니다. 울타리가 망가지고 마당에 침투를 해서 이 마당에는 이제 미토콘드리아가 300개에서 1000개 정도 있습니다. 얘가 에너지를 만드는 발전소 공장이에요. 근데 얘가 이제 망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망가지는 게 대사질환, 그리고 염증이 더 악화되면 섬유화, 경화, 궤양 이런 단계로 갑니다. 근데 그거는 세포 기능이 10%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게 안방입니다. 핵에는 유전자가 들어있죠. 유전자가 변이가 된 게 종양이죠. 양성 종양, 악성 종양. 이거는 세포가 완전히 다른 세포로 바뀐 거. 그렇게 해서 차례대로 이제 세포가 이게 이제 파괴가 된다, 손상이 된다, 산화가 된다, 다 같은 표현이고요. 이게 다 기본적인 원인은 스트레스와 노폐물, 독소, 이걸 이제 산화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염증을 일으키는 주된 주범이 활성산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산중 폭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산소를 마셔야 생명을 유지하는데 95%는 대사가 되면서 물이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5%가 이 전자가 붙어가지고 O2-가 돼요. 이게 활성산소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세포를 파괴하는 폭탄, 주로 염증을 일으킵니다. 과도한 수소와 결합이 되면 과산화수소, 과산화물이 됩니다. 얘는 주로 궤양을 일으킵니다. 얘가 둘로 쪼개지면 히드록실기, 얘가 주로 종양을 일으킵니다. 얘가 제일 악성 폭탄입니다. 그래서 이 활성산소가 세포를 파괴하는 폭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많이 생기면 당연히 우리가 세포를 손상시키겠죠. 이 주범이 이제 활성산소인데 우리가 이걸 이제 줄여서 ROS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건강한 사람은 얘가 뭐 누구든지 다 활성산소가 나오거든요. 몸에서 만들어지는데 이게 뭐 적당하면 괜찮은데 이게 과도하게 늘면 이거 반대쪽에는 항산화 능력입니다. 이 폭탄이 있어도 이거를 억제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이걸 항산화 능력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균형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게 무거워지니까요. 당연히 기울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얘가 세포를 이제 많이 파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개를 같이 검사를 합니다. 이 산화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은지를 검사하고 항산화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도 같이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암 환자분들 주로 검사를 하면 얘가 높아요. 얘는 떨어져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울어지는 거죠. 계속 염증을 일으키는 상태, 그것은 곧 암이 계속 진행되는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계속 이제 산화 스트레스가 지속이 되면 우리 인체가 산성화되거든요. 이 폭탄을 만드는 주된 원인은 이 두 가지예요. 스트레스 호르몬, 동물성 부하지방산. 스트레스 많이 받고 고기 많이 드시면 폭탄을 많이 만든다. 이렇게 보면 되죠. 저희가 이제 저희 K미래의원 자연의원 식단으로 식사를 하면 활성산소가 1000이 나와요. 1000대. 보통 여러분들이 집밥을 먹으면 3000대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외식을 하면 5000, 6000이 나와요. 그리고 인스턴트 식품 또 이제 야식하는 것들 있죠. 프라이드 치킨, 피자 이런 것들 드시면 7000, 8000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식사한 그에 따라서 활성산소가 이게 이제 수치가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를 이제 내가 마음이 편안하고 즐거운 상태다. 별로 안 나와요. 근데 오늘 지금 긴장을 많이 했고, 지금 우울하거나, 불쾌하거나, 슬프거나 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어서 활성산소를 또 많이 만들게 됩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주범인 거죠. 활성산소 만들고 또 가공식품 단당류가 많습니다. 근데 걔가 또 활성산소 많이 만듭니다. 이 단당류는 다 또 GMO 식품으로 만들어요. 옥수수가 주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기 오염 물질, 미세먼지, 뭐 황사, 이것도 다 활성산소 만드는 주범이고요. 환경 호르몬, 중금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거에 현대인들이 많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인체가 산성화됩니다. pH, 우리가 산염기 균형이 7.4 약알칼린가 건강한 사람인데 이게 자꾸 떨어져요. 그래서 환자분들 폐하 검사 소변으로 합니다. 다 6점대, 5점대가 나옵니다. 암 분들은 다 6.5 이하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암 체질이 1번이 산성 체질, 다 6.5 밑으로 나오게 되고요. 근데 이걸 억제하는 게 이제 항산화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게 비타민 A, C, 미네랄, 오메가 지방산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잡곡, 채소, 식물성 기름을 즐겨 먹으면 이게 항산화 능력이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시기를 주로 하신 분들은 항산화 능력 수치가 높아요. 네, 그래서 폭탄이 많이 만들어지더라도 이걸 억제하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별로 폐해가 없습니다. 염증을 억제하고 예방하고 당연히 암을 억제하고 예방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항산화 능력을 높이는 첫 번째는 무조건 항산화 식품을 즐겨 드시는 거다. 그게 현미 채식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인슐린 저항성 문제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이제 우리가 이제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어서 우리가 먹은 포도당이 이게 간으로 근육으로 지방으로 이 인슐린이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이제 건강한 사람이에요. 인슐린에 민감합니다. 인슐린 하나가 포도당 4개를 끌고 들어간다. 비해서 이분은 인슐린 4개가 겨우 4개를 끌고 들어가요. 이게 인슐린 저항성이 생겼다. 당뇨는 이제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잘 들어가지 못하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혈중에 포도당이 많이 남으니까 혈당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이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야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들어요. 그 에너지를 만들 원료가 모자라니까 에너지를 만들지 못해서 기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또 텔로미어 길이를 짧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이게 복부 둘레와 비례해요. 내장 지방이 많으면 인슐린 저항성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 1번이 복부 둘레를 줄이는 거예요. 허리 둘레를 줄이는 거. 그리고 이제 당 지수가 낮은 식사를 해야 됩니다. 흰쌀밥, 흰밀가루, 흰설탕. 흰 거는 무조건 정제곡류죠. 혈당을 높입니다. 그래서 통곡류를 저희가 먹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유산소 운동이에요. 유산소 운동이 운동을 하면 이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7배에서 40배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10분만 운동을 해도 혈당이 뚝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혈당 내리는 10분 운동법을 만든 겁니다. 그게 지금 이제 50만 뷰고, 저희 경북에서는 이게 유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강연 다닐 때마다 이제 모든 사람에게 제가 혈당 내리는 10분 운동법을 가르치거든요. 그 경북지사님이 또, 그분도 다 강연 다닐 때마다 이 해피댄스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많이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1등 공신이 경북도지사세요. 그 다음에 인슐린의 가장 큰 적은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니까 식이 관리하고 운동하라는 말씀인데, 그거 아무리 잘해도 스트레스 받으면 도루묵. 이게 이제 대사 기능입니다. 이제 이 그림 하나만 잘 이해하면, 우리가 대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대사질환이 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먹은 음식이 위에서 소화가 되고, 췌장에서 소화효소가 분비되죠. 소화 분해가 됩니다. 이게 이제 인슐린이 췌장에서도 분비가 되어서 포도당을 싣고 세포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안 되는 게 인슐린 저항성 당뇨병. 그 다음에 이제 포도당이 들어가면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들죠.
그러면 이제 활력이 넘치게 됩니다. 이제 이 과정이 잘 안 되는 게 대사질환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네,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이 잘 되게 만들어야 되겠죠. 저는 이제 이걸 이제 혈압약, 당뇨약으로 이제 현대의학에서는 다 이제 치료를 하는데 이게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혈압, 혈당 증상만 완화할 뿐이에요. 대사 기능을 정상화시키지는 않습니다. 예, 저는 이제 제가 만든 식품으로 식이요법으로 운동으로 스트레스 관리로 이걸 정상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년, 20년 약을 한 주먹 드시는 분을 약을 다 졸업을 시키는 거예요. 예, 최근에 80세 노인분이 20년 동안 11가지 약을 드시고 계셨는데 한 달 만에 약을 졸업했어요. 훨씬 더 건강해지시는 거예요. 혈압, 혈당이 오히려 더 좋아지시고.